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오늘 전주로 갔다가요. 또 많은 일이 있었다는데 김병민 전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지금 호남, 경남, 부산 이렇게 갑니까? 2박 3일 일정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는 왜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일정에 대해서 아마 약속을 지키는 일정, 또 민생을 살피는 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기간 내내 당선되고 나서 다시 꼭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전북 호남 지역에서 경제 발전도 약속했던 만큼 네.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네. 당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인데 또 이렇게 왜 저렇게 당선인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네. 선거 개입 뭐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방선거가 멀고도 멀었고요. 네. 벌써 6월 1일이고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 움직이고 나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취임 전에 이렇게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자, 김병민 대변인, 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서 오늘 밤까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걸 갖고 굉장히 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던데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부동산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송영길 대표, 박주민 의원 등을 얘기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컷오프를 하고 나니까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형평성 얘기를 합니다. 충북지사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 부동산 문제 물론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노영민 실장은 공천이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걸 가지고 형평성을 얘기하던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서울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민주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혼란 상황들이 가중되고 있는지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기에는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갈등들이 좀 국민들 앞에 다 네. 표면화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 같죠? 국민의힘 사람들은 흐뭇하게 지켜보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인수위 출범이 한 달 지났어요. 예. 인수위 한 달. 국힘 그리고 인수위 주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좀 조용하게 국정청사진을 준비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너무 조용해요. 비전을 좀 주셔야지. 아직 국정과제가 다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국정과제 발표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 싶고 네. 얼마 전 며칠 전이었죠.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할 듯 보였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좀 밀어놨습니다. 아니 지금 부동산 네. 새 정부 지금 정권 바뀌자마자 부동산 들썩거려요. 그래서 예.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성급한 마음에 잘못 던졌다가는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주게 되고 그 정책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됐을 경우에 불신이 쌓이게 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거꾸로 갔던 얘기들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잘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인수위 때 아직 최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들이 있다면 뭔가 뉴스를 받고 싶어서 막 던지는 과정을 거치기보단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진행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는가 싶고요. 이게 사람이 합을 맞춰가면서 일하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위원장과 당선인이 의기투합해서 함께하겠다 선언했던 게 불과 대선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며칠 안 나서 됐어요. 인수위원회에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까지 현재 함께 합당까지 진행하면서 끌고 왔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면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안정적으로 국민께 미래를 제시하기 노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그리고 인수위 좀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인수위 존재감 없다. 인수위 힘 빠졌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사실. 인수위 내에서 뭐 더 적극적인 역할들이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맞춰가는 일에서 이 정도로 불협화음 없이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검찰개혁,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개혁. 검수완박? 네, 민영배 꼭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수완박 얘기합니다.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어요. 네. 이제 뭐 이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고 검수완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수순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양자 의원이 폭탄 선언을 한 것이죠.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문건에 글이 돌기 시작하면서 설마 양양자 의원이 했는데 본인이 쓴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네. 양양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인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만큼은 본인이 광주 지역 출신이고 민주당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만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양양자 의원이 이번에 있었던 지금 이 탈당 문제
민영배원의 탈당 문제를 두고서는 굉장히 당황해하는 또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우리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법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사실상 입법화를 하는 과정에 온갖 꼼수를 난무하면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동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터라 이거 앞으로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그 당선인 측 인수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시절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 입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안이 처리가 됐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작년 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나서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 외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공세를 펼치니까 저도 할 말이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개혁안을 과거에 법무부 차관으로서 추진했던 게 김호수 검찰총장이거든요. 네. 그때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가면서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지 아마 깨놓고 얘기하면 할 얘기 많은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인수위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1차 내각 인선에 대해서 몇 사람은 좀 그 의혹이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인수위에서는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국민께서 주시는 의견을 겸허하게 다 여러 경로로 경청하고 있을 거라 보고 구태여 말을 보태지 않더라도 피부로 체감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뿐 아니라 중요한 건 인사청문회를 함께 치러야 되는 국회 원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청문회를 가져가겠다 얘기하고 있는 만큼 지금 보여지고 있는 민심의 요동침이 어떤지를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은 또 억울한 게 많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하게 소명하고 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해명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1명의 총리 후보자까지. 근데요. 네. 19명을 쭉 불러놓고 이제 끝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지막에 한두 명 뭐 두세 명 낙마 됐어 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가려는 좀 작전 아닙니까? 이거 방패막이 작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중간에 한 명 낙마하면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이제 방패막이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 싶지만 하루하루 국민들께서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터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인수 입장에서도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말 그대로 전략적 전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후보자 입장에서 하나둘씩 해명하는 모습들을 거치면서 설득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네. 당선인이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 이런 또 일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선인이 여론의 추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좀 지켜봅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습니까? 선거 때 저도 이제 항상 근처에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같이 있었죠. 네. 주진우 라이브를 듣진 않았지만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얘기들이 일반 국민들이 소통하는 얘기들을 결국은 집약해서 언론은 전달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선인에게 소통해서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꽤 많은 인간관계 그리고 열린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작은 우려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었고 이거를 본인 생각이 맞다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선거 기간 내에도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해왔던 과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에 있어서의 소통 과정들을 잘 수행해 나갈 거라고 저는 특정 생각합니다. 유튜브만 보고 그런 건 아닙니까? 특정 주진우 라이브도 유튜브로 나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었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정호영 후보자 예. 40년 지기는 아니다 이렇게 당선인 측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40년 지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이제 칼럼에 썼던 거에서 40년 지기라기보다는 알고 지낸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썼던 것 같고요. 네. 선거 때는 당선인을 높게 평가하고 또 당선인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은 인연의 고리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를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각이 인선이 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이런 인연관계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고요. 네. 정호영 후보자 자체도 그렇게 40년직이라고 불릴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네. 객관적인 상황들을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우관님께서 국정정책 개발에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이 중간에 그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경기지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도 내가 윤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심 이렇게 촉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심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특정 정치인들을 끌어당기면서 뭐 공천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당에서의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일들이 있다면 국민들한테 썩 달갑게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윤심이라는 건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낸 많은 국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건데 지방선거에서 어떤 파트너와 함께 새 정부가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여기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그 파트너로 제일 적합하다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의 호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고 특히 지역에 가서 이제 한 말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전북 지역, 전남 지역에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수많은 표를 줬지만 지역을 가서 면밀히 돌아보면 주민들께서 왜 이렇게 지역에 대한 발전이 없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잘 알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거나 풀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임기 내에 과감하게 풀면서 지역 발전 해내겠다. 선거 때도 약속했던 일인 네. 만큼 당선된 이후에도 특히 호남 지역에서의 약속했던 발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1기 내각 능력만 본다. 지역도 뭐 안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아직 같은데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차관 인사도 있고 네. 대통령실 인사도 있고. 근데 그 에이스로 장관을 꾸민다고 했는데 호남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대통령 취임을 준비하는 가장 막중한 인물을 박주선 위원장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식 하루잖아요. 그리고 취임식 하루만이 아니라면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네. 민주당이 몸을 담았던 조배수 의원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가죠. 국민의당에 갔다가 바깥에 있는 분이죠. 그래도 조배수 의원 같은 분들까지도 네. 호남 지역을 대표해서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정부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민간합동위원회 등 정부가 성공에 나갈 수 있는 길들 속에서 호남 지역에 아주 능력이 출중한 분들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는 당선이 어느 지역보다 호남 지역의 발전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월 10일 취임식입니다. 준비는 예.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차분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네. 시민들께서 신청했던 것도 한 4만 명 정도 신청을 하셨다고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코로나 이후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새 정부 출범을 아주 성황리에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거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수민 전 의원이거든요. 네. 김수민 전 의원이 이 결혼까지 미뤄가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관절을 좀 다시 옮긴답니다. 네. 합참의장 공간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간이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맞습니까? 오늘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돌다리도 두드리는 것 같고요. 서초동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출퇴근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면서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2014님께서 늘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데 김병민님 해몽이 좋죠. 네. 해설이 좋습니다. 네. 지금 장관 후보자들 기준이 국민들 정서랑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후보자들이 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도덕성 검증에 대한 얘기들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선인의 의지는 실력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등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날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부의 국정 운영 파트너들이 전문가가 상당 부분 뒤로 다 밀려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왜 이런 전문가들이 등용돼서 새로운 내각을 꾸렸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미명에 갇혀서 이 내용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 청문회에서 많이 나타날 텐데요.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일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수위와 당선인 측에서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화제가 그쪽에 집중되니 조금 숨을 돌리고 있다면서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건 뭐 누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해서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뭐 정의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 주신 것처럼 자당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서둘러 검수완박 무리한 법안 추진 뒤로 좀 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검찰개혁이랍니까?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민주당식 개혁. 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6시 2부에서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70